공사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서울 시내에 저희가 조금 안으로 들어요. 안으로 들어갈까요? 차 소리가 안 들리는 차 소리가 예. 이쪽으로 저도. 이거 좋겠네요. 예. 이게 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을 수도 있었는데 저도 의자에 이제 앉으셔서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편하게 앉으셔도 저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저는 뭐 괜찮은데 네. 네. 아무튼 돼 있는데 이것도 73번지고요. 저기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사실 뭐 지금은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주민 되시는 분도 저게 지금 27평밖에 안 되니까요, 평수가.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요. 여기 무슨 지역 단위, 지구 단위 무슨 계획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45평인가 되면 독자 개발이 되는데 45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렇게 이렇게 놔뒀다가 말씀하시기는 이제 금년까지는 우리가 이 집을 사면 사도록 해주겠고 사실 이게 8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돈이 없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런 모습이라도 하여튼 현대식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건물 아닙니까? 옛날에 그 집일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데 사진만 보고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에겐 기회가 있고 그죠? 평수가 적으니까 저기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저 자리가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순국하신 자리이기도 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그 전투를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에 그때도 이 주변 채소밭이 둘러있는 바람에 사실 후암동 쪽이었다면 거기서 탈출하셨던 것처럼 탈출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경찰이 종로에서부터 후암동, 옛날에 삼탄동 거기서 참 나중에 혼났거든요. 잡으러 갔다가 잡혔으니까 자기들이요. 그런 가운데에 그때 1월 달엔 뭐 더더군다나 추울 때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동지집이 있죠. 73번지가 여성 동지집이기도 해요. 그대에게 어르신이 의사님을 아주 아들처럼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이고 여기 이 앞에 건너편 연동교회도 같이들 나가시던 그런 그 분이었어요. 이게 어렸을 때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튼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여기가 최소 말하자면 도피처라고 해야 되나요? 은신처로서 73번지에 와서 계실 때에 저기서 남산을 넘어오시면서 이제 그때 기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신발을 신고 주무시다가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그날 하여튼 신발을 신지 않고 주무시는 가운데 기습을 받았기 때문에요. 맨발이었지 않았습니까? 맨버섯, 그 버섯, 옛날 분들 왜 버섯 그것처럼 그런 거를 그것만 신고서 이제 그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그리고 내리고 있는 남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오신 거거든요. 장충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엉망이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절이 있었습니다. 장안사라고 하는 그 절이 지금은 저기 장흥으로 이제 옮겨갔지만 거기가 어디냐면 그 하왕신들 무학여고랑 있고 하는 그쪽에 이제 아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중간에 거기서 잠깐 이제 생쌀 아직 익지 않은 밥을 잠깐 얻어 잡수고 거기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양말도 좀 양말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락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들이 쓰시는 모자도 빌리고 장산까지. 왜냐하면 날씨가 뭐 춥기도 했지만 이제 변장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 스님한테 그 옷을 빌리고 그리고 집신까지도 빌리고 집신은 어떻게 하셨느냐? 집신은 거꾸로 신으셨어요. 그리고선 거꾸로 신으면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그 누군가가 올라가는 발자국이 되죠. 의사님은 내려오시지만 다른 누군가가 새벽에 무슨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저 수유리에 이모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나가셔서 저기 좀 잠깐 쉬시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십니다. 저기 동서문동에 거기 저 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거 동서문이라고 하는 그 희화문 그쪽인데 그쪽을 이제 들어오시는데도 마침 그러니까 승복을 그냥 입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느 분이 이 소에다가 이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찜 한 거를 이제 소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동서문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복을 입고 딱 옆에 가서 붙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저 나무를 그때는 땔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게 땔감을 마련해 가지고 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무사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신데 여기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상해에서 이제 남명에서 이제 거기 계시다가 이것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사실은 이 예수대 동지대 여기서 동지들을 많이 불러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삼판통 거기가 마침 누이 동생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누이 동생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삼판통 거기는 두 채인가 뭐 한 세 채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야 거기도 집들이 별로 이제 없었을 때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좋은 그 위치죠. 운신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한당 혁명사령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한사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인데 그 당에 이제 그 사령부를 거기다가 이제 차려 놓으시고 계속 밤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오셔가지고 주로 여기 이 예수대 여기 와가지고서 동지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정말 한판 그야말로 단판 승부를 벌리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다만 탄을 좀 많이 좀 가져와야 계획한 대로 아주 나름대로 상당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루려면 그런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가 그러니까 탄이 우선 제대로 그 상해를 떠나오실 땐 분명히 이쪽 안동 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그리고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암살단하고의 의열단하고의 관계가 그쪽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 계신 분한테 가면은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분은 무슨 소리나 온 게 하나도 없다. 거기서 온 게 없다. 자꾸 이제 몇 번 찾아오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1일 날 여기 도착을 하셨는데 서울에 오셨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는 환경이 뭡니까 어디서 그냥 큰 곳을 아주 편하게 묵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간 거죠. 벌써 한 40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무기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동지라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서 그러더래요. 거기에 계신 분, 그냥 무기를 거기서 건네받기로 한 그분 성함은 제가 얘기를 일부러 안 드립니다. 그분 성함은 여기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의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전라남도 저기 보성에 조송이라고 하는 그 헌병대를 한번 습격을 가신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때 한번 그것 때문에 하다못해 표지석이라도 하나 좀 만듭시다 해가지고서 이제 가서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놈 그 뭐 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은 가능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저기 광복이 됐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 때문에 우리도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 사실 또 슬픈 일은 없죠. 그렇죠. 우리 슬픈 역사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면 정말 상당히 지금 좀 오해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그런 마음들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분이 조금 좀 변절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상해 쪽으로 들어갔대요. 그 일단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기 이 서울에 이제 보내려다가 안동까지 보냈던 거를 다시 상해 쪽으로 그냥 회송했다고. 그렇게 간 걸 기다리고 있었으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이 큰일 났네. 계획은 지금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뭐 청독에서부터 그거 다 얘기 드리긴 좀 추운데도 좀 그런 말씀 다 드리긴 그렇고요. 대단한 계획은 세우셨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폭탄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그 폭탄은 없고 가져오실 때는 동지로 같이 오셨던 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그 기록을 남기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대형 폭탄 4개하고 소형 폭탄 2개. 근데 이 소형 폭탄 2개가 아마 의열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도 지원을 같이 했으니까.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사림당이라고 하는 건 조수왕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당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혁명사령부장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하시다가 오시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이 시간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은 좁혀오고 여기 와 계신 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경찰도 중로소에 폭탄 딱 던지시고 이런 그것 때문에도 또 아주 후암동에서 그냥 멋지게 당했고 저희 표현으로는 그냥 멋지게 당했다고 그냥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너무도 혼났으니까 참 상당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제가 제 외할아버지지만 그런 어떤 이 표현을 하려면 혹시나 이거 뭐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좀 그런 건 조금 좀 제 자신이 좀 주의가 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저 남산의 그 후암동에서 자기들이 자신 있게 정말 잡겠다고 유도 4단인가 2단인가 하는 형사부장이 와서 아주 그냥 아무나 나와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냥 당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죽었어요. 청문회대로 오히려 형사부장이. 다른 저기들은 총 맞았으니까 다치고 주변에 매복해 있던 형사들은 그냥 숨기 바빴고 그러니까 눈은 내리지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피하시는 분을 잡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도 1000명의 순사들을 동원을 했대요. 경기도 경찰부가. 그래가지고 수색을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날아가다시피 도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못 잡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라 해서 여기는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이런 그 경찰과 군부대까지도 이제 동원한 것으로 이제 기록상은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 근접해서 네 겹인가에서 있으면서 효자동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밭이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있는 5-6채였으니까 거기를 그 안에서는 돌아다니셨죠. 이 사람들은 73번지만 보고 있는데 이 경찰들은 이 할아버지는 벌써 거기가 아닌 저쪽 옆에 72번지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번지가 76-2번지인데요. 그 집으로 어떻게 그 사이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주인한테 나 이불 좀 빌려주면 이불 가지고 이불로 좀 둘러싸고서 몇 명 좀 더 죽이고서는 그냥 죽겠다고. 왜냐면 이제 탈출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이불 하나 달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때가 그분들은 또 고니잔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이니까 4시 반 뭐 이 정도인가 그때까지 이제 아주 그렇게 다 뭡니까 경계를 쓰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4시 반경서부터인가 이제 그 움직임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집에 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을 좀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소리친 거예요. 여기 누가 와가지고서 이거 뭐 한다고 그러고.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겠죠. 예,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정말 그야말로 생사가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경찰도 놀란 거죠. 우린 지금 저 73번지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언제 이쪽에 와서 거기서 저러고 있었나. 그래가지고선 결국 이제 저기서 말씀드린 73 그다음에 옆에 74번지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제 여기 73번지 되시는 분이 병합을 하셨더라고요.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지로 돼 있고 지금은 그 옆에 이제 저기 저 5층짜리 저거 말고 이건 3층 집 저거고 저 옆에 또 5층짜리가 있어요. 예, 거기로 이렇게 건너서 왜냐면 저 72번지와 76-2번지 사이에 그 전에 기지 변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여기 73, 74, 75 그다음에 72, 76-2 그런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변소가 있었으니까 여기 73번지에서 나오셔가지고 74번지로 저기 넘어서 75번지 해가지고 76 여기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발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72번지에 최종 이제 거기 오셨는데 변소가 참 어떻게 보면 한동안 살려주신 그런 장소가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밖에서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가운데 지붕으로 올라가고 무슨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여튼 눈에만 띄었다 하면 이 쌍권 정으로 쏘아대시니까요. 그리고 워낙 또 이 저 정확도가 높으신 그런 그 명사수였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지붕에서 고개 이렇게 했다가 딱 맞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저기가 적어도 16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뭐 얘기는 하시는데 뭐 한 사람은 굉장히 그 뭐 그야말로 다친 도로 와서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대요. 그래도 일본 경찰이 그래도 저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경찰을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어쨌거나 의사님은 뭐 저기 사망을 하신 거니까 자기 스스로 총을 쏘셨지만 그렇게 사망하셨으니까 뭐 그런 거 자세히 발표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 자체를 한 2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여기 있었는데 그런 저 역사가 있었는데 3월 15일에 저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 분의 나름대로의 그 활약이 참 대단했다는 것을 물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로 순국하셨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경찰은 그걸 인정하면 그야말로 저런 말로 하면 쪽이 팔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총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종로경찰서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해인가 자기들 직원들하고 무언가에 훈시를 하면서 스스로 밝히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또 이런 연극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소식들은
그 아무래도 좀 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극도 하다가 저기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를 동아일보인가요? 거기 어디에 잔소리 무슨 코너라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놓고 뭐 저기 감춘다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그야말로 비아냥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신문에 보도된 것도 물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셨느냐? 상해에서 나오실 때 분명히 나는 분명히 여기서 단판 승부로 승부를 짓겠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 가는 나의 이 생사가 정말 이번 거사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되면 내세에서 만납시다. 거기 동지분들한테요. 그러면서 나는 자결할지언정 저걸 포로가 되지 않겠다. 왜냐면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민족 정신이 옛날에 화랑도 정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 정신이 그냥 참 당하고만 있는 그런 백성은 분명히 아니죠. 예, 그래서 내 몸은 사라질지라도 정신만은 남긴다. 그 정신이 있을 때 그 정신이 사실은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명까지도 살리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 3시간을 싸우시고 그들은 또 어떻게든지 국리하느라고 또 몇 번 좀 멈추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의사님은 그러니까 총알을 거의 다 소비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총 쏘시다 보니까 세 가리한 기록도 있고 또는 어디는 한 8 얘기도 나오고 등등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 이 변소 안에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한 발은 맞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움직이는 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탄알도 몇 발 남지 않았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쓰고 나면 그야말로 붙들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들릴 수는 없다. 그때의 다짐대로, 그때의 결심대로 나는 내 몸은 내가 참 목숨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신은 잃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삶 속에서도요 어려서부터 참 어려운 삶을 사셨고 저기 동대문 앞에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 1917년, 18년 요때에 2층 집을 올릴 정도로 또 이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말 열정으로 또 아주 도전 정신으로 삼남 지방도 다니시면서 약을 파시고 또는 기독교도 물론 전하시지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독립 정신도 물론 그때도 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걸 하시면서 이제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거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피난 때는 저기 지방에 가서 살아봤으니까 그 당시에 왜 저것도 없잖아요. 약이나 이런 게 참 귀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돈이 될 만한 약을 가지고 가서 이제 팔기도 하면서 돈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시니까 그 돈으로 영덕철물점이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시게 돼요. 왜냐하면 8살 때는 칡불 공장 공원 노릇을 하셨고 14살 때는 저기 철물점 저거 하는 왜 옛날에 가마놓고 대장간 그렇죠. 대장간 그거 하시면서 이제 저기 기술도 배우셨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철물점을 이제 차리시게 된 거죠. 그런데 워낙 동생도 있고 저기 형도 계시고 이제 물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주 형제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이 상회가 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함경도 쪽에도 대리점이 나고 이 전라도 쪽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때 돈을 모셔가지고 집도 몇 채 이렇게 지어서 팔기도 하셨대요. 예,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사를 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 3.1운동 때문에 독립운동에 그냥 투신하신 격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적어도 그 당시에 3, 4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렇게 이제 그때 뭐 은행에 별로 뭐 갈 그런 그 은행도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런 정도로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그 돈 버실 때 물론 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 별다른 또 저것도 있지만 이제 추우니까 저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 너무 추우시니까 아무튼 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얘기하다 지금 빗나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거.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제 생각에 참 한동안은요 자, 나라는 잘 됐습니다, 그죠? 잘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특히나 또 서울엔요. 지방은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의 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하나를 그래도 해드리면 그게 이 하나의 공로가 돼가지고 그 지방에 또 이 참 그 단체장으로서 이제 뭔가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여기 종로구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이 하필이면 종로구는 좀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청이랑 그때 참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물론 국가에도 물론 요청한 바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종로구가 얘기하기는 뭐라 그러느냐 워낙 구가 가난해서 무언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예산을 좀 따다 주시면 그럼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뭐 한계를 아니고